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갑신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회차가 벌써 일진사주 명리학이 벌써 660강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강의들을 가끔 하나씩 또 들어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만들어 왔는지 한번 봤는데 저번에 한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 쓸데없는 얘기 않고 좀 알차게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성격이 좀 약간 급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말이 좀 빠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강의를 제가 듣는 거니까 뭐 다 알아듣는데 초학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말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좀 말을 너무 빨리 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막상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이 본성을 버리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면 또 말이 또 다시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어차피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TV에서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속도를 강의 속도를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배속을 갖다가 빠르게도 할 수가 있고요.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속도를 좀 빠르게도 할 수가 있겠고 속도를 좀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강사분들은 말이 너무 느리고 지루해 가지고 속도를 저 같은 경우는 1.2배에서 1.5배 정도 빨리 해서 듣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내가 수험 공부할 때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들을 때 너무 늦어요. 아니면 아는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때는 너무 천천히 들으면 시간 낭비니까 이걸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 1.5배 진짜 빠르게 일단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듣는데 어떤 강사님들은 말이 자체가 너무 빨라 나처럼. 그래서 그런 강의들은 약 0.75배 정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0.75배 정도 하게 되면 말이 좀 늦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들으시고요. 물론 제가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도적으로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말이 빠른 것은 저의 천성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어떻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말이 또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 유튜브에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TV에서도 아마도 해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는 100%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네이버 TV는 아직 안 해봤고 네, 블로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속도 조절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를 제가 혹여라도 말이 또 빨라졌을 경우에는 요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이렇게 배속을 좀 느리게 내지는 배속을 좀 빠르게 이렇게 조절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책상 앞에 말 천천히 해라 이렇게 써놓고 저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빨라졌을 때 한번 보고 또 체킹해서 좀 늦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는 간법은 복잡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하고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것을 가장 잘 알고 나서 조금 복잡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기초 정지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상한 이론들을 자꾸 섭렵하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지긴 하는데 균형 잡힌 몸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머리는 크고 다리가 얇거나 배는 나와 있는데 다리가 얇거나 이렇게 약간 기형적인 어떤 그런 체형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명리학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주춧돌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은 이거는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사주 명리학 기술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정도 돼야지만 명리학을 가지고 나의 운명도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의 운명도 이렇게 감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령을 아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일간은 10일에 한 번씩 바뀌면서 계속 일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늘이 660강이니까 벌써 한 66번 정도 했을까요? 뭐 임수만 해도 660번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요. 신월은 벌써 작년 신월, 올해 신월, 벌써 두 번째 신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 숙달을 하게 되면은 명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임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임수를 알아볼 때는 같은 종족이 있죠. 개수에 대해서, 같은 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보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죠. 원래 오행으로는 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상 수라고 하는 것을, 자, 오행이었죠. 이거는, 자, 오행 이 수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와, 그죠,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일간인 음수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요 개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과 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이 같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 성향이 다르니까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도 음수인 개수와 양수인 임수는 좀 차이가 있다. 양수는 남자 같은 것이고 음수는 여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임수는 그래서 대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우로수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대수가 커요, 우로수가 커요? 당연히 큰 대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 물수자를 쓰죠.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 비를 말하는 것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이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와 이슬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조금 냇물 같은 것, 내지는 우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물.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좋은 동네인지 좋은 나라인지 그러겠지만 집집마다 요즘은 뭐예요? 정수기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정수기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물 갖다 배달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 먹고자,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정수기 필요 없죠. 바로 오염되지 않은 그런 데서 그야말로 그냥 우물 파가지고 바로 물 이렇게 올리면 천연 안반수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껄쩍지근해서 물을 끓여 먹거나, 그죠, 아니면 정수기를 이제 놓고 이제 정수기로서 물을 걸러 먹죠.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한 물이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음용수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임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큰 바다와 강호수, 물론 이제 강이라든가 호수도 깨끗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 성향 자체가 먹느냐 못 먹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물이 크냐 작으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말이 좀 빨라지고 있죠. 또, 자, 충분지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도가 지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일거나,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잔잔한 파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큰 해일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너울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웬만한 방파제를 넘어서 사람들 인명에 큰 해를 줄 수가 있겠고, 쓰나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 후쿠시마 이때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충분하는 지성, 임수의 핵심 요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뭐예요?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토로서 제방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수의 특징인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냇물이라든가 이슬 같은 거예요. 이슬이 왕하면은 얼마나 왕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에도 이렇게 임수처럼 충분하는 성질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단 개수의 핵심이 뭐냐면 임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지성이라고 하면 개수의 특징은 뭐예요? 청징함이에요. 청징함. 이것이 개수의 특징이다. 청자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징자라고 하는 것도 맑을 징자, 맑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음용수와 같아요.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셔야 되는데 뭐 탁할까에 돼 있거나 지금 가끔 뭐 이런 거죠. 해외 국제 외국에 있는 저 약간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난민들 애기들 보면은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탁한 그 흙탕물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먹으라 하면 그거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뭐 지천에 깔린 것이 깨끗하고 맑은 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건 정치 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이라든가 이런 기후 조건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척박하지 않고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요. 뭐 열대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너무 추운 지방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씻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마실 수 있는 물도 어떻게 돼요? 얻기가 어려워서 그 탁한 물을 먹고 병을 다시 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병을 얻는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음용수라고 생각하시고 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 같은 자꾸 이디오피아를 말씀드리는데 뭐 그 주변국들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너무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밭에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적당히 충분하게 와 주어야지만 농사도 짓고 생활 여건이 풍족해지고 그 환경이 풍족해져야지만 사람의 어떤 삶 자체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수의 핵심적인 단어 청징함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어차피 내일 또 개수를 설명하면서 다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반복 숙달하면 좋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학문인데 왜 어렵냐면은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것을 간과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항상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리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임수가 이러이러한 특징, 개수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끄고 연필을 들고 백지에다가 써보셔야 되고요.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임수의 특징은 양수이면서 큰 바닷물과 같고 강원수와 같다. 임수의 특징은 왕했을 때는 중요한 건 왕했을 때는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토를 써야 된다. 단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다 없다? 무토를 쓰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는 월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4, 5, 미월, 진술, 중미월에는 무토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미월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여타 수가 많았을 때는 임수는 무토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임수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월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제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강, 제강이라는 단어는 있긴 한데 저는 거의 이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제가 좀 잘 쓰는 단어는 월지, 월령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월원이라고 하는 단어, 제강이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제강은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제가 한자 입력을 안 해놨네요. 자, 이렇게 어떤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를 갖다가 월원이다, 제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많진 않죠. 근데 요렇게 쓰시면은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월력 내지는 월지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월지라고 하는 제강 이런 개념 안에는 뭐냐? 이거는 계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계절 안에는 뭐가 말이 또 빨라지고 있죠. 한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습의 개념.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의 핵심 뭐예요? 왕세를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난조습, 한습을 어떻게 중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어떤 분이 신사가 출산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생시를 뽑으려고 하시는데 6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월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자꾸 사유축 금국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주는 뭐가 중요하냐면 왕세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주가 축을 보고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사시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을사시가 되겠죠. 당연히 사시면은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유축 궁국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신금까지 이렇게 일지의 신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일간이 왕해지는 거죠. 아마 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유축 궁극에다가 자수까지 있죠.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거 유축은 합을 할 수 있는데 자수가 중간에 끼는 상태에서는 사자가 있으면 사유축 금국을 하기는 좀 어렵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수가 아니라 신금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유축 회금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게 뭐냐면 자 사유축 회금보다는 사신합을 먼저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이건 6월에 공부를 하겠지만 금왕절이에요. 금이 왕한 계절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유축 궁국하게 되면 합을 하게 되면 축토는 금으로 화하게 되겠고요. 신금도 금이죠. 그 다음에 사화는 조우해야 되는 화인데 사신합, 사유합 한다라고 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면 일간 임수는 인성이 너무 많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왕 자쇠가 되는 것이고요. 화로서 조우하거나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무토가 있어요, 없어요? 사중에 있는 무토가 있기는 있지만 사신합수 이렇게 사유합금하게 되면 지지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세가 어떻게 되느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임수가 6월에 태어나서 유축해금 신금 보면 한습해진 거, 차가워지는 거죠. 그럼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데 병화의 힘이 어떻다?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분은 이제 경자년에 이렇게 또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너무 사주 안에다가 너무 왕신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배화법이다라고 하는 것, 사주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내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왕세를 어떻게 중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한난조습을 어떻게 중화시킬 것이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중화라고 하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금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신월은 이제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든 음금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든 일간 금은 왕하게 되겠고요. 또 수는 포태법으로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금도 왕하고 수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그죠, 일간도 왕하고 나를 생주해주는 금도 왕하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를 뭐라 그러냐면 모왕자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어미도 왕하고 여기서 어미 모자 어미, 그다음에 왕할 왕자 아들 자자 서로 상자인데 모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도 왕하고 자상 자식도 서로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모왕자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 임수가 왕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임수 충분한 성질,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뭘 쓴다?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로서 이렇게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 임수가 잔잔하게 임수의 용도를 나타낼 수가 있죠. 단 문제는 뭐냐면 신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금왕절이면서 수도 왕하지만 반면에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병지에 해당이 돼요. 병지. 그러니까 화 또는 토는 신월에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금수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무토 하나만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당연히 이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 화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화생토하죠. 화생토해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난조습증에 차가워지거나 한습해지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월에
내지는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조후가 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워요. 영하 뭐 30도, 40도, 50도, 심하면 60도 밑으로도 내려가는 것이 바로 북극, 남극이죠. 물론 이제 요즘 뭐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뭐 남극에 빙하가 다 녹아서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이상 기후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극 남극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때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는 얼음집을 짓죠. 이글루라든가. 그래서 난방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는, 난방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면, 적도 지방이라든가 뜨거운 지방 같은 데는 너무 뜨거워요. 사람이 살기 어렵죠. 미국 같은 거, 뭐 옐로우스톤 같은 곳 이런 데는 뜨거운 온도가 어떻게 돼요? 50도, 60도를 그러니까 영상 50도, 60도를 육박하는 거죠. 쉬운 말로 미국의 옐로우스톤과 북극, 남극은 어떻게 기후가 정반대, 한 120도 정도 최고로 올라가고 최고로 떨어지게 되면 한 120도 정도 차이가 나죠.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러면 북극, 남극은 따뜻하게 해야 될 화가 필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적도라든가 이런 뜨거운 지방은 수가 있어서 뜨거운 기온을 낮춰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이 필요하죠. 사람이 적절하게 살기 좋은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되죠. 바보 같은 사람이 여름에 난방을 하고 겨울엔 냉방을 하겠죠. 그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 조후라고 하는 개념인데, 신월 같은 경우 신유술월은 물론 해자축월 겨울같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후 자체가 이제 선을 하잖아요. 선을. 그래서 신월의 기운, 6월의 기운은 술월의 신유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얼마 전에 끝난 바람과 구름과 비, 이렇게 그 사주에 관련된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주는 숙살지기가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대화도 있고, 또 어떤 사주는 살중신경이다, 살인상생이 돼가지고 다 명리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리 용어 필요 없다, 한자 필요 없다 하지만은 바람과 구름과 비라든가 이런 거, 내지는 관상 같은 거 이렇게 봐도 다 명리 용어를 쓰지 그걸 쉽게 풀어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좀 고수 내지는 중수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좀 명리 용어를 쓰는 것이, 한자라 하더라도 그런 걸 쓰는 것이 좋아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한랭하고 약간 서늘한 기운이죠. 사람이 오싹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나면서 사람이 좀 칼칼해지고 좀 냉정해지죠.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칼로 벨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정을 가지고 이렇게 베지 않죠. 냉정하고 차갑고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타인을 칼로 베거나 찌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기운이 뭐예요? 그러한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달건이 형님들이나 양아치 형님들이 그러한 숙살지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패거나 사람을 이렇게 상해하는 것을 심하면 이제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쉽게 물론 쉬워서 하진 않겠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을 하다 보면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습관 하나를 계속, 나쁜 습관은 유지하는 것보다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아요. 작은 습관이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월의 임수 같은 경우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후 자체가 한랭하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화가 있어서 좀 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가 6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주가 한습,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화가 필요한 그런 사주, 조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도, 인성도 왕하고, 일간 자체 임수도 왕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건 요 인성을 말하는 거. 인성은 금생수하기 때문에 신금은 뭐예요? 신금은 임수 입장에서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거는 편인이죠. 제가 바람이 좀 세가지고 이 인성과 또 임수와 이렇게 잘못 들으면 같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은 금이 왕하지만 또 이 원령 자체가 일간 임수가
장생철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왕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는 임수를 갖다가 제방을 하는 용도고 병으로서는 무토를 도와주면서 차가운 기운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재성으로서 살을 생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재생관이라고 하는 단어, 재생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재성으로서 관성을 생해주는 것이 재생관이죠.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살을 생해주는 것, 칠살평관. 임수 입장에서 무토는 평관이니까 재성으로서 칠살평관을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천간에 있는 것들은 또 당연히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중요한 것, 일간이죠.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 임수가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과 월령을 가지고,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일단 격을 잡죠. 그래서 일간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금생 수하는 역할을 해서 이 임수 입장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인성도 뭐예요?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임수가 양이고 인성도 양이니까 이건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은 편인 격이 되는데, 신월은 금왕절이면서 수 자체도 장생이기 때문에 모왕자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 신이 안에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신금 안에 있는 무토는 사용하지 않아요. 격을 취할 때나 용신을 잡을 때 무토는 쓰지 않고 임수하고 경금만 취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임수 일간이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게 비견이니까 비견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고 역시나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그냥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중에 있는 본기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수격이죠. 똑같이 편인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 요거는 모왕자상이긴 하지만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모왕 자쇠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신에 이렇게 또 신금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또 지지로 뭐 금국을 다시 이룬다고 하면은 임수 자체가 물론 이제 신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왕자 쇠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모왕자쇠라기보다는 모왕자상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왕할 때는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중요한 것 일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어떤 사이트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건 여기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분 아마 출산태기 이렇게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다른 걸 보지 않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인신상충이 돼요.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월지 격도 깨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인목도 깨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인신상충에서 인목만 일방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깨지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나무를 베면은 도끼는 물론 조금씩 달아지겠지만 결국에는 도끼 가지고 나무를 많이 베면 도끼도 무뎌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에 뭐 수십 년 쓰게 되면 도끼가 다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신상충하게 되면 물론 인목이 더 큰 상해를 보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신금도 같이 깨지니까 격국 자체도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있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 인중에 있는 병화를 못 쓰게 되겠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도 쓰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다시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사주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자한 연이 해당이 되는데,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신금하고 자수하고 원래는 삼합이죠. 삼합 신자진 수국 이라고 해서 이건 삼합을 구현하게 되는데 그 뭐예요? 진짜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 신자만 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준삼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신자가 합을 하느라고 이 인신상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충할 것 같은데 합을 만나서 충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중봉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중봉합. 그래서 이거는 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생시가 무신시다라고 하면 이 신금은 얘를 충하지 않습니다. 이 자수하고 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신금은 인하고 충이 되죠. 여기에 있는 신금은 얘하고 합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신금은 얘하고 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자 이렇게 연월로 신자 합이 되지만 일시의 인신은 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정림만복 갑진을사 병오시가 됐을 거예요. 갑진 정림만복 갑진을사 병오시가 되겠죠. 오시가 되면 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인호합이 돼요. 인호합이 되고 진짜 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로 이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수는 신하고 합하기 때문에 이 자수는 오하고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던 것은 신자가 합을 하기 때문에 인신충과 인후 좌우충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 자상하게도 세운에서 어떤 글자들이 오면 다시 충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세운에서의 영향에 따라서 충이 깨질 수도 있고요, 합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것이고,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지지는 형충회합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라고 했어요. 형충회합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뭐 파라든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형하느냐 충하느냐 내지는 형도 좀 살짝 보긴 하는데 그 다음에 합하느냐 이런 것들 꼭 살펴보시고요. 원국에서만 형충화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에서 오는 글자, 그 다음에 세운에서 오는 글자, 월운에서 오는 글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보려면 일운에서 일진에서 오는 글자도 형충회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충이 되고 합이 깨지고 충이 풀림으로 인해서 인상사 모든 길흉 화복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신자수국에서 일간 자체 임수가 왕하죠. 원래는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치용한다라고 했지만, 만약 이 사주 같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무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국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경진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경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예요? 인신상충돼서 인목도 깨지고 신금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좀 좋지 않은, 균형을 크게 잃은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세력을 크게 얻었던 거고요. 이 간목은 쓸 수는 없습니다. 경금에 의해서 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지에 있는 이런 글자는 쓸 수가 있어요. 남녀 불문하고 어떻게 돼요? 배우자 덕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단 어떻다 생시가 어떻게 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자체는 신월의 임수 일간도 왕하고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하죠. 연지에서 자수를 봐서 금수가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한습해져 있다. 제가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좀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조열하다라고도 표현해요. 한습은 뭐예요? 차가우면서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쫓아야 뜨거울려죠. 마르면서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마르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극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기가 많으면서 추우니까 얼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주는 한습과 조열을 어떻게 적절하게 중화를 시키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죠. 뭐 삼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주 명식은 왕세와 뭐가 중요하다? 한열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3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간목은 어차피 깨져 있기 때문에 못 쓴다라고 하면 이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는 상태, 일간 임수는 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과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는 그런 사주인데, 생시에서 다시 한습이 가중되는 생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대표적으로 경자시 좋을까요? 경자시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신해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해시 이거는 다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가 일간 자체도 왕하고 금수가 왕한데 다시 금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시는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임수가 신월에 들어서 자수를 봐서 일간 자체가 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무토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간신히 이 무토가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좀 살아나게 되면 그 병화가 무토를 좀 도와주는 그거를 바라고 무토가 있는 것인데, 이 인목이 어떻게 돼요? 무신 신신을 만나게 되면 인신상충하게 해서 이 인중에 있는 병화가 깨지죠. 그러면 사주가 매우 한습지지로 가게 되고, 수는 왕한데 무토가 뿌리가 전혀 없으면 뭐예요? 수다 하면 뭐한다? 토붕한다. 수가 많으면 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수재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뭐 저쪽 섬진강 쪽 같은 데는 강둑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비 피해를 봤습니다. 원래 수가 많으면 토 가지고 제방을 쌓고 뚝을 쌓고 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인데, 그 범람해주는 그 힘보다 물이 너무 넘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뚝이 터지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수다토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무토가 생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다토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또 기우시가 되면 더 마찬가지죠. 유금이 어차피 금을 생활해주는 역할이고, 기토 가지고는 술을 임술 같은 이런 큰 물을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막 넘쳐서 한강이 터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호미 들고 가서 삽질을 해봤자 이거는 그 큰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토는 수가 많게 되면 뭐예요? 사수동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래 같은 작은 흙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수동류인 것이고요. 무신시도 쓸 수가 없겠고, 그러면 쉬운 말로 그냥 조후 정도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아니면 왕수의 기운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인후화국하고 병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조후의 역할, 그 다음에 인중의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빼서 화를 생조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식신생지하는 국세로서 그나마 괜찮은 생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도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병진시 같은 경우,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간목이 투출하죠. 요 간목은 얘한테 파극을 당해서 깨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간목은 그나마 임목이라든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죠. 원래 임수는 제방을 해야 되는데 제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야? 왕한 그걸 갖다가 수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샨샤, 중국의 샨샤댐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억지로 물을 방류를 안 하고 계속 막아만 두면은 그 샨샤댐은 무너질 거죠. 근데 그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죠? 꼭 뭐 싼셨다면 폭발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을 개방을 해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간목 같은 걸로서 물의 기운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서 유통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